예,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전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처럼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 우정과 소고기 복화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려고 할수록 의혹을 낳고 의혹이 한 점, 두 점 찍히면 마침내 진실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기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평범한 상식마저 거부하고 권력자를 위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어제 저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드렸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토론을 주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 원내대표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팬덤 정치의 여포가 되지 말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장님 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말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차라리 별장 성접대 김학의가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꼬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며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격한 감정적 대응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유착을 통해 검언유착으로 찍어내려 했던 범죄 행위가 무서워 두려운 것입니까? 떳떳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게 검증하십시오. 검증에 문제 있다면 국민께 밝혀드리면 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개인의 일신이나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양심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늘로 24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집착이 눈물겹습니다. 부패 덩어리를 검찰 수사권 박탈해 보신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시도에 민병과 참여연대까지 반대 의견을 내놨고 KDI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KDI 논문은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법사위 보고서에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함구하고 계십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방인 간사 김영식입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 완박뿐만 아니라 좌파 연구 방송 장악법으로 평가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독일식 제도를 변형한 절충안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시급히 이사 선임 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관계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 논의 특위의 활동과 노력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워딩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서 특위까지 만들었던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임기 막바지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 구조 법안에 대해 MBC 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연구방송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연구방송 장악법이며 MBC 노동조합은 이러한 방송법 개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2년 4월 13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이상입니다. 네, 보건복지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아마 발언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거리두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국민들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방역으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방역이 아니라 과학적 방역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이제 해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정권 말기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방역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복지의 뜻이고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50만 명, 60만 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3배에서 최대
4배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50만이면 4배면 하루에 200만 명이 생겼습니다. 10일이면 2천만 명이고 20일이면 4천만,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걸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거리두기 완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실패했다. 자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재택 치료가 아니라 지금 1차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하자 해도 이 문제를 감기처럼 잡아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 정리를 해주겠다는 어떤 조직적 시스템에 구비됐다는 어떤 그런 대안. 네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치료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 주고 난 다음에 이 거리두기 완화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갑자기 와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니까, 지금 뭐 그제 보니까 산책농가요, 뭐 그거를 또 뭐 개방한다고 하고, 이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저는 뭐 이렇게 거리두기가 하루 빨리 대책이 수반돼서 우리 국민들 일상을 돌아가기를 저는 고대하고 희망하고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안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제해서 나중에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는 4월 26일이면은 총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만료일입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청문회 일자를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아니면은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은 소위 지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면서 최고의 검사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밑에서 반부패 수사부장을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사건, 또 조국 사건 등을 수사 지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악마가 된 것인 양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년 동안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좌천을 당했고 수사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양 몰아세움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범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수사검사들이 11번이나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의 거부로, 민주당에 편향된 서울검사장의 거부로 반려의 반려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검사로서의 그런 자세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석상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결국 새로 탄생하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꾀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3일 리얼미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51.1%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이유 중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라는 이유였습니다. 54.5%는 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63.6%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셨고 국회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60.3%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속도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변,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또한 모두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라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강경 국회의원들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